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증시 상황 다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이용 가능합니다. 나는 문자로도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토요일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칼리 전문가님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네.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 드리지만 건강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원래 주식 투자가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건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스트레스 받죠. 수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요즘 손실하면 또 이번 스트레스 주 받을... 시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뭐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본인의 이제 마인드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밖에 살지 않는 그러니까 원빈 같이 살면은 힘들고요. 예, 오늘만 살겠다 하면 힘들고요.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겠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습니다. 근데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살지 말고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 세대와 함께 미래 세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주식 투자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실 수 있다. 심리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노동통미시 오픈 채팅방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면서 주식 투자해야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주식 투자 한번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시즌인 만큼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 실적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적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적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도 이제 실적을 우르르 발표를 했고, 그다음 한국 증시에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모여 있어서 MS도 있고요. 네,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가 이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그런 한 주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실적이 꽤 많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영향이 좀 크고요.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미국 빅테크들은 실적이 발표했고, 그나마 좀 발표 안 한 종목들 하면은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발표 안 한 종목들 하면은, 이제 애플 정도가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애플 정도의 실적 발표 정도 하나 떼고는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실적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 이제 이 정도 남은 거고, 나머지 이제 다 발표했는데, 그럼 발표한 실적이 어땠느냐? 네. 이 부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발표한 실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뭐 사실 엄청 잘 나왔다고 보기 힘든데 기대감을 많이 낮춰놔가지고요. 그러니까 앓은 소리를 먼저 했죠. 그러니까 죽는 소리 먼저 하고 나서 안 좋을 건데 하니까 그러면서 눈높이를 많이 낮춰놨어요. 낮춰놨더니 이제 잘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MS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이번에 조금 집중했던 부분은 뭐냐면 챗GPT에 있는 오픈 AI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먼저 구글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그 바로 같은 날 구글이 먼저 발표하고 바로 MS가 발표를 했는데 구글이 의외로 잘 나왔고 구글이 광고 수익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광고 수익이 늘었어요.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28억 그리고 223억으로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뭐 요 예상치는 좀 누도피가 살짝 올라간 예상치고요. 원래 보통 예상치가 요보다 낮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한마디로. MS가 실적이 MS도 하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여러분? 딱히 MS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다 MS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렇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럼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윈도우도 MS네요. MS예요. 예. MS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결국 상업용 오피스 매출이 오히려 줄 줄 알았더니 더 올랐어요. 예. 이거 뭐지? 이런 상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성장 동력이 정체된 뒤로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했냐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한 게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였죠. 신의 한 수여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침체돼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투자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한 몇 년 동안 그려왔는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꾸준한 성장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팅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윈도우예요, 윈도우. 윈도우. 윈도우가 퍼스널 컴퓨팅인데 퍼스널 컴퓨팅 매출은 좀 부진했습니다. 예. 요즘에 윈도우 말고도 워낙에 브라우저 여러 가지 쓰시는 분도 많으니까 크롬도 있고, 예, 크롬도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죠. 사파리부터 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매출은 부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다 괜찮은데 오히려 오피스 매출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랐던 게 이게 좀 컸던 거죠. 그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침체 과정에서 대부분이 오피스 여러분 그 엑셀, 윈도우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돈 없는데 굳이 무리해서 바꿉니까? 호환 잘 되는데 안 바꾸잖아요. 바꾸죠.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면 원래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제일 안 좋아져요. 근데 다들 빨리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돈이 많. 예, 비우호적 그 매크로 환경에도 실적은 성장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빅테크에 네. 이번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실적 화두는 뭐였냐면 잘랐어요. 많이 잘랐더니 잘 나왔던 거예요. 인원들을 네, 많이 감원했거든요. 다들 감원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만 감원한 건 아니죠. 다 감원했거든요. 근데 감원하니까 실적이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다음에 오픈 AI의 챗GPT라는 성장 동력까지 MS가 결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더 예상이 이제 지금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앞으로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거다. 근데 오픈 AI라는 우리가 챗GPT, 그러니까 AI 열풍을 몰고 온 챗GPT가 어떤 성과를 거뒀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있습니다. 빙. 네. 검색 엔진 중에 빙.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빙에다가 플러스 SIN을 붙여가지고 검색어 별로다, 이거 검색이 별로다라고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많이 써요. 미국 많이 쓰는데 우리 이제 빙이라고 있는데 이 빙이 챗GPT하고 연결을 했더니 앱 설치가 4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2분기 때 두고 봐라. 2분기 때 우리가 구글을 박살내 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 발표하고 나서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자, 아마존, 메타, 알파벳. 자, 아마존은 오늘 아침에 뜨끈뜨끈하게 발표를 했고요. 메타도 발표했고, 네. 어제 발표했고, 어제 발표했었고요. 알파벳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은 날 발표했는데, 셋 다 괜찮았어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괜찮지 다들? 자, 일단 아마존은 뭐 원래 아마존 전자상거래 쪽은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아마존이 원래 클라우드에서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아마존이 잡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뺏어간 거, 약간 야금야금 뺏고 있는 거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 그래서 아마존조차도 굉장히 괜찮았다. 자, 그다음에 광고 사업이 순항 지속했는데 이게 뭐냐? 알파벳, 구글의 광고 사업, 메타의 광고 사업이 둘 다 잘 됐어요. 구글이 여러분 알파벳이에요. 모회사 이름이 알파벳이니까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카카오와 달라요. 카카오는 카카오 냅두고 다 쪼개서 성장하지만 알파벳은 딱 하나만 성장해요. 구글은 딱 하나만. 예.
좀 보고 배우세요 좀 카카오 분들 좀. 알파벳 보세요. 딱 하나 딱 상장해놓고 딱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딱 이런 건 왜 다른 거는 뭐 맨날 미국 배우자고 하더니 이런 건 배우지도 않아요. 여튼간에 자 메타 광고 수익이 증가했다. 메타가 한물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여전히 이용자는 많나보네요. 근데 메타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메타의 이럴 때 이제 차트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차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칼리저 본가 없어서 제가 즐겨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메타의 차트도 한번 보도록 메타입니다. 하겠습니다. 메타 차트 보시면은 네. 메타의 차트인데 메타 머티리얼이 나오네요. 잠깐 메타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메타 플랫폼입니다. 밑에 왜냐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큰 차트로 보면 되겠네요. 저 억지로 시간 끌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일부러 시간 남을까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진짜 조작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가지고 제가 잘 조작이 안 돼요, 여러분. 좀 크게 이런 거 봐주세요. 네, 자 메타 플랫폼 밑에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있네요. 지금. 메타가 지금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죠. 메타 따위가 감히 네? 주가가 왜냐면 메타가요 주가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메타가 정말 지금 이 주가가 네. 거의 막 10분의 1 토막 나는 주가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반등한 거거든요.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반등을 쭉 하고 있는데 역시 메타 하면은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여러분 메타 뭘 제일 많이 써요? 그 얼굴북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얼굴북은 안 쓰죠 요즘에. 전 써. 요즘에 잘 안 써요. 요즘에 그 인별을 많이 써요. 인별. 인별이 대세죠. 얼굴북을 아직도 쓰시는 분 있나요? 인별 쓰시나요? 제가 이거 럽스타그램 한 3번 했다가 갈아엎어가지고 전 잘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안 하는데 일단 인별은 옛날에 한 번씩 하다가 다 갈아엎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대로 안 해요.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갑자기요? 네, 럽스타그램은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인별. 메타 얘기하면서 인별. 얼굴북은 요즘에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요. 그냥 얘기해도 돼요. 페이스북은 요즘 안 네. 하고 인스타그램은 요즘에는 아직도 인스타그램 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메타에다가 투자한 메타버스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기업 이름이 페이스북이었는데 네. 기업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메타가 뭐지?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곤란해요. 일단 보시면은 메타가 이름 바꿨는데 이름 바꾼 이유가 메타버스에 집중해 보겠다는데 메타버스의 성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지금 메타가 지난 간밤에 무려 13%나 급등했어요. 제가 너튜브에서 네. 너튜브에서 이제 술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그 컨텐츠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 메타다. 메타 시작 잘 봐야 된다. 맞췄습니다. 네, 맞췄다는 거. 왜 네.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추세가 좋으니까요. 아. 왜냐하면 광고 단가랑 이런 거 광고 단가 이렇게 얘네 공개해 놓거든요. 공개해 놓는데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반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메타가 반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줬고, 근데 메타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요? 감원.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잘라가지고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 했더니 성과가 있다. 그 잘린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게 대규모 구조조정 했더니 좀 성과가 있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좀 늘었다는 거. 알파벳도 광고 수익이 늘었고 메타 같은 경우는 활성 고객 수가 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안 쓰다가 열심히 다시 해볼까 하는 분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이렇게 럽스타그램 하다가 다들 엎어서 다시 럽스타그램을 하셨나? 다들 사랑이 많이 삭텄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네요. 2022년 너무 억울했고 코로나 끝나니까 또 날씨도 올릴 좋고 게 많네. 여행 가기도 올릴 게 하고 많네요. 그래서 올릴 게 많네요.
상당히 예리했죠? 상당히 좀 설득력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지난 너튜브 영상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메타를 올라갔을 거라고 제 하면 소스 빼먹으시는 건가요? 했었으면 합리적이었을 텐데 저는 그냥 무조건 많이 잘랐으니까 실적 잘 나올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광고 단가 좀 올라간 거라 그거 나쁘지 않은 얘기였네요. 네. 의외로 이게 수혜주였네. 여튼간에 구조적 효과가 있었다. 그럼 우리나라 관련주들 요건 나중에 우리나라 관련주 나중에 정리하고요. 인텔 같은 경우가 인텔이 오늘 아침에 네. 분위기를 깼어요. 인텔이 실적 발표했는데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실적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실적 박살나고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인텔 다 뭐죠? 반도체예요. 네, 전부 다 반도체예요. 네, 인텔이 역대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어요. 최악의 최악. 근데 인텔 주가가 지금 시간에서 오르고 있거든요. 왜 오르지? 왜 오를까요? 인텔 주가가 시간에 왜 오를까요? 하반기 이후에 서버 시장이 좀 회복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시간에서는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인텔은 진짜 그 양치기 소년이 이미 된 상태인데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온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또 좀 불안해요. 점점 불안한데 올해 나오겠죠 설마. 이 사파이어 래피즈 때문에 인텔 CEO가 잘릴 정도였는데 일단 인텔이 그 반도체 회사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고 CPU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패밀리스를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직접 생산도 하고 설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인텔이 전 세계 CPU 시장을 다 잡았다가 인텔이 너무 오만해가지고 2019년부터 18년부터 인텔이 극나노 공정을 투입해요. 그래서 2등과 초격차를 벌이겠다. 우리가 세상을 다 휘어잡겠다. 했다가 망했죠.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완전 수율이 꼬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텔의 모든 제품이 완전히 다 수율이 다 꼬여가지고 인텔이 최악의 지금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최악의 시기에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드디어 나오면 괜찮을 건데 저도 이게 사파이어 래피즈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야지 DDR5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DR5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사파이어 래피즈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DDR4를 쓰고 있는데 DDR4를 써가지고는 이거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DDR5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빨리 출시를 해야 돼요. 하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삼성전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 애국자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삼성 쓰시잖아요. 삼성이요? 어떤 거요? 삼성? 핸드폰이요. 핸드폰이요? 원래 LG 쓰다가 LG가 망해서 삼성 쓰는 거예요. 애국자라서. LG 말고 다른 우리나라 삼성 말고 우리나라 다른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주 가면 여러분 제가 아이폰을 샀어요. 알아요. 안 쓰고 있어요 아직. 아직도 안 쓰고 계시잖아요. 네,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조작법을 잘 모르셔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아니. 저 이번 연휴 때 배우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써볼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되니까.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아이폰 한번 써보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안 썼다는 거는 아직 적을 모르네요. 아니 제 양심이 아직도 제 마음이 애국자. 아직까지 좀 아이폰을 쓰기에는 제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항상 주말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바꿀까 말까. 지금 안 바꾸고 있는데 한 3달 되신 것 같아요. 네, 3달 됐어요. 네. 여러분 3달 지났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지금 뭔 얘기하다 삼성전자 얘기를 삼성전자 하다가, 여튼간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려면 인텔이 빨리 사파이어 래피즈로 출시해야 된다. 좀 얘기 드립니다. 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국내 증시에서 빅테크 관련주들 상승세를 전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보고 있냐? 이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의 공통점을 한번 따져보세요. 자,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의 MS가 AI죠 지금. AI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존도 AI. 근데 아마존이 최근에
열심히 지금 시장에 부르짖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AI 물류 로봇을 지금 현재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 역시 AI죠. 네. 메타버스니까. 근데 메타버스 AI지만 여기에는 메타버스를 뭐가 필요해요? 장비가 VR. 필요하죠. VR, XR 네. 기기가. 근데 이제 여기에 알파벳도 AI. 알파벳이 이번 5월 달에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AI 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주도 다시 볼 타이밍이 오긴 오는데 그 얘기도 드리는데 그럼 이 공통점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뭐다?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AI가 관련된 네, 자율주행이요?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 그다음 이 관련주가 땡땡땡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결론은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2차 전지로 몰렸고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그 다음에 몰려야 되는데 자율주행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모트렉스나 현대오토웨버가 좀 상승가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 우리 하드웨어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 관련한 회사 땡땡땡땡 글자 네 글자 맞아요. 트릭을 안 썼습니다. 이번엔 네 글자 맞아요, 여러분. 자, 빅테크 호실적 관련 수혜주입니다. 수혜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투베이스 오픈 채팅방에서 이 종목 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주요 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실적 잘 나온 회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AI를 이용한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와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를 알아야 된다 하셨는데 이 관련주 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모든 종목과 그 전략까지 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적 역학관계가 복잡한 상황인데 이 한미 인류 그리고 중러의 구도가 더욱 공고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좀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뭔가 확실히 편가르기가 확실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무슨 편가르고 싸우고 있냐. 근데 지금 상황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냥 끌려가고 있다. 이 허리케인 소용돌이에 가만히 있어도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제 바람은 최대한 그 속도를 늦춰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뭐 모든 생각이 저랑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 대통령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물론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또 주변의 보좌진들이나 그 다음에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제 생각들이 약간 좀 그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뭔가의 진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투자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투자에 도움이 되죠. 이거 하는 얘기가 다 투자에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은 아마 좀 시장을 바라보는데 좀 눈이 좀 뜰 거다. 아마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일단 먼저 자, 일단 미국의 의중이 도대체 뭐냐? 이번 한미 정상회담까지 갔으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냐? 미국의 의중은 일본이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 워싱턴 선언할 때 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킬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요 때가 되게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이때가 이제 이 전날 그 미국 그 CNN 앵커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염탐을 하나요? 네? 네. 친구가 친구한테 연탐을 하나요? 그 말은 무슨 말? 미국이 친구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니까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 우리는 그냥 친구도 아니야. 같이 싸웠어 우리 혈맹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고해. 그랬더니 이제 CNN 앵커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나요? 예,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뭘 또 알았냐면 미국에 있는 언론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멋있다, 되게. 예.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우리 대통령 표정이 거의 안 좋았어요, 좀 되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것뿐만 아니라 워싱턴 선언하는 날 그날 LA 타임즈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럽니다. 한국이 피해보고 있잖아요. 한국 동맹국이 피해보고 있는데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한국 동맹국이 피해보게 하는 것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이거 우리나라 기자들이 질문했어야 될 질문인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LA 타임즈 기자가 역시 미국 기자들은 이게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일단 그 미국 LA 타임즈 기자가 네. 바이든 대통령을 저격하는 LA 타임즈면요. 바이든 대통령의 텃밭이에요, 텃밭. 미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에서 접은 역사가 없어요. 미 민주당은 캘리포니아는 거의 그냥 깃발 꽂고 시작해요, 무조건. 미국도 지역 감정이 되게 세요. 텍사스 같은 데 가잖아요. 텍사스 같은 데서 미 민주당 깃발 들고 다니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캘리포니아 가서 공화당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진짜 쥐도서에 모르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인데 LA 타임즈 기자가 심지어 바이든의 그 지지 세력인데 바이든을 저격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재선을 위해서 한국을 희생하려고 합니까? 그때 바이든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게 한국한테 도움이 된다. 라는 거의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립도 안 되는 이런 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해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유체이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튼간에 반도체 2차 전지에서 가장 위협 중가를 거의 한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왜 한국이냐? 한국이 우리 우방인데 한국을 굳이 규정하는 이유.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자꾸 중립적으로 하니까 중립적이려고 물론 미국 편이긴 한데 살짝 중국 편을 가끔 드니까 외교에서는 약간 중국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위험하다 생각한다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 2차 전지에서 전 세계 탑을 달리는 한국이 언제 중국으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한국에 있는 반도체 2차 전지를 다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공장을 다 옮겨놔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 결론은 이 문제예요, 지금.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이랑 그다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가서 얘기하는 그 공급망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긴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그런 우려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미국이 봤을 때도 한국이 정권이 바뀌면 혹시 또 중국한테 또 갑자기 물론 그 전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한테 뭐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물론 그러진 않았는데 혹시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죠. 차라리 그냥 한국이 그냥 저기
이렇게 윤 대통령 말고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막 완전히 막 그 반공주의자들의 독재국가라면 미국이 안심했을 거예요. 그럴 리 없으니까. 예, 반공주의자들이 똘똘 뭉친 독재국가가 꼭 정권이 안 바뀐다는 전제만 있으면 미국은 한국을 안심하고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제 민주적인 국가고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투표를 통해서 계속 정권이 바뀌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이렇게 바뀌면은 한국이 돌아서면 미국은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왜 치명타를 입냐면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이 합치면 점유율이 70%가 넘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4위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있는데 그것도 SK하이닉스가 갖고 있어요. 그냥 의결권만 행사 안 할 뿐이지 SK하이닉스 회사예요. 그 다 합치면 80%.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 그러니까 한국에서 작정하고 생산 안 해버리면 전 세계의 컴퓨터 10대 중에 8대는 안 나옵니다. 못 받아요. 전 세계가 그 석기 시대로 돌아가요. 전부 다. 아 진짜예요. 한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딱 생산 딱 중단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든 아니면 뭐 갑자기 지진이 나든 뭐 폭격을 맞든 전쟁이 나든 간에 하여튼 공장이 중단되면 전 세계가 다 멈춰요. 바로. 그만큼 좀 우리나라의 그 점유율이 그쵸. 크다는 얘기죠. 물론 그와 같은 이유로 TSMC를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TSMC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분 이 노트북 하나를 이 노트북도요. 메모리 반도체 한 2개, 3개에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를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TSMC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는데 이 TSMC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약에 중국에 뺏겨서 만약에 생산을 안 해주면은 전 세계는 또 다 같이 석기시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대만 직심 이유도 TSMC 때문인데 그래서 미국이 일단 TSMC 우리나라에다 공장 좀 세워라. 그때 TSMC가 유더인 회장이 아니 너네한테 기밀 다 알려줄 거면 내가 뭐하러 너네한테 공장을 지어? 우리 안 지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일본에는 지금 TSMC가 공장을 세우고 있죠. 왜요? 한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아. 일본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좋은 말로 따지면은 배신하지 않는, 나쁜 말로 따지면은 딸랑이죠. 예. 미국이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일본이 네 주인님 하면서 뛰어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데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TSMC가 공장을 지어라 이거죠. 그래서 또 미국하고 일본은 한국을 배제하고 또 갑자기 해가지고 반도체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빼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한국이 너 애매하다 이거야. 한국 너 애매해 너. 너도 일본처럼 이리로 뛰어와. 그럼 뛰어야 되는데 자꾸 반항하고 이리로 뛰어와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하니까 열받는 거야. 미국이 봤을 때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무슨 결심? 헤어질 결심은 아니고 친해질 결심인데 어떻게 친해지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도 학창 생활 하다 보면 딱 그 일진이 딱 있고 일진 옆에 딸랑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싸움은 못하는데 네.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 폰만 잡는. 그리고 실제로 싸움은 엄청 잘해요. 근데 애가 가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일진이 어떻게 하냐? 야 싸울 때 애를 먼저 보내죠. 자기 말 잘 듣고 폼 잘 잡는 애는 항상 옆에 놔두고. 그냥 얘가 싸움은 잘하지만 애보단 내가 더 싸움을 잘하니까 네. 결국은 마지막은 내가 싸우면 되니까 그 전까지 싸움 잘하는 애를 먼저 내보내고 일본은 그냥 옆에서 딱 뭐 힘들 때 야 가방 들어. 그럼 가방 들어. 뭐 이런 거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중국 최전선에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고 싸우라 이거예요. 네가 싸워 네가 다 싸워.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적 충돌까지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한국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의 의중이 이러니 우리는 그냥 최대한 이 시간을 좀 길게 딜레이해서 최대한 중국한테 돈 벌어먹을 건 빨리빨리 벌어먹고 그 뒤로 최소한 우리가 좀
좀 점점 좀 이게 그러면서 좀 중국화를 좀 스무스하게 해서 최대한 경제 피해가 없게 하고 싶은데 좀 속도가 좀 빨라진 거죠, 좀 이게. 자, 최근에 저는 이 전 세계에 딱 몇 명 일타 강사들이 있어요. 예, 일타 강사들. 딱 내가 뭐야? 그러면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 근데 일론 머스크는 가끔 헛소리 해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일타 강사긴 한데 일타 강사인데 그 행동으로 보여준 건 되게 멋있는데 자꾸 말을 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을 하면 안 되고 일단 행동만 해야 돼. 행동만 일단.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은 그냥 말과 행동으로 그냥 현인 일타 강사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4월달 초에 일본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워렌 버핏이 이걸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 미국이 작정하고 세울 만한 거는 일본이구나.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럼 일본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지리적 위치를 보세요. 제가 이거 지도까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지도를 못 했는데 진짜 일본 그 전쟁이 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최전선에 싸워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일본은 뭐 한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도와주는 척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해서 돈 벌어 먹는. 6.25 때 일본이 그래서 일어선 거 아닙니까? 일본 또 그때를 노리고 있어요. 제발 전쟁 나라.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제발 전쟁 나라. 제발 한국 남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싸워라. 중국하고 싸워라.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맨날 빌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일본에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우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 우익들을. 근데 걔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런데 일본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봐도 구도가 한국은 안 되겠어. 안 되겠네, 한국은. 일본에 투자하자. 그래서 일본 투자해서 일본 미쯔비시 상사. 워렌 버핏 되게 실망했어요, 저는. 왜요? 미쯔비시 전범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전범기업 저는 건물을 들어가더라도요. 네. 미쯔비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저는 진짜. 저 걸어가요. 저 진짜 지금까지 미쯔비시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가 그 빌라 살 때 엘리베이터가 미쯔비시더라고요. 네. 저 친구장 안 갔어요. 집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미쯔비시라서요? 네. 그거 하나 때문에. 애국자시네요. 그다음 미쯔이물산, 이토추 상사, 마루베니 스미토모 상사. 주로 다 상사기업만 투자를 했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 상사기업만 투자했는데 이유는 뭐냐? 이게 다 2차 전지 자원개발 회사들이에요. 전부 다. 니켈, 리튬 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자원개발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워렌 버핏은 차기는 열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 구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일본에 투자해야 되나요? 여러분 일본은 곧 망할 나라예요. 그 노령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은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안 나온 나라예요. 일본에 몇 개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은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일본에 투자하시면 안 돼. 큰일 나요. 일본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제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 저희 워렌 버핏의 이런 행동이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길어질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에다 투자해야 돼. 일본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원에 투자하라니까요. 자원에. 자, 그다음 핵심 건물과 2차 전지 소재에 집중적인 자원 개발주를 노려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좀 진행한다. 보시면은 일본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일본 상사기업 투자인데 최근에 투자한 거,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더 투자한 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버크셔에서 투자한 일본 상사기업도 광물 관련 사업들 보시면은 미쯔비시 이 전범기업이 구리척을 하고 있대요. 아, 미쯔비시 사과도 안 하는데 이 회사는. 이 회사가 그거예요. 이 회사가 강제 노역시킨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매운맛을 어떻게 하면 보여줘야 되는지 이게 저 고민이 됩니다. 이 회사가 존재를 하면 안 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고요. 미쯔이물산은 철강에서 흑탄 구리,
니켈, 그다음에 스미토모 상사 역시 전체적으로 미네랄 메탈, 그다음 니켈, 코발트 다 전기차 관련 이런 소재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자, 일본에서 통해서 동아시아 지배력을 키울 예정인 것 같고요. 이번에 핵잠수함 자주 미국의 핵잠수함을 자주 배치하겠다. 이것도 사실 북한용이 아니에요. 미국은 중국 견제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원래 국산 핵잠수함을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랑 오늘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밀렸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딱 설계도 딱 이번에 유출된 게 있는데, 잠수함 설계도가 가운데가 뻥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원자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핵잠수함 만들려고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근데 그럼 이제 뭐만 얻으면 되냐? 미국한테 가가지고 SMR 기술 좀 내놔봐. 그럼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죠, 이번에. 뭐 안 한 건지 뭐 미국이 안 준 건지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미국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야, 중국 우리가 막을게. 중국 우리가 다 지금, 야, 우리 오기 전에 이미 중국 대만은 다른 나라다라고 대충 얘기하고 왔는데 중국이 가만 안 두겠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중국과 싸울 테니까 일단 SMR 내놔봐, 빨리. SMR 내놓으면 소형 모듈원전이 이제 원자로 핵잠수함의 원자로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모함을 할 때도 소형 원자로가 바로 SMR이거든요, 이게. 근데 요게 이제 기술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중국 막아줄 테니까 내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쵸.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희생했으면. 근데 왜 이걸 못 얻어내냐고, 이거를. 이거 얻어냈잖아요, 여러분. 전 단순히 제가 무슨 정치적 색깔이 있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식 투자의 관점인 거예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우리 얻어왔잖아요. 오늘 원전 다 상한가 왔어요. 오늘. 원전 다 상한가, 대우조선해양 상한가, 방산주 다 상한가. 그냥 못 얻어내니까. 이걸 얻어냈어. 이 중요한 걸 얻어내라고 간 건데, 이거 왜 이걸 못 얻어내냐고요. 여튼 간에. 즉, 국산 핵잠수함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나라 국산 핵잠수함 핵잠수함 개발할 의지가 없구나, 이거. 없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산주 하락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방산주 하락 이유가 사실 차익 실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망감. 우리나라 핵잠수함을 포기했구나. 국산 핵잠수함 개발을 거의 포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거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이제 전 저점 매수가 그래도 가능한 종목이 하나 있다. 이 종목을 한번 봐보자 해서 제가 땡땡땡땡땡땡. 요거는 이제 추가 수주 이슈가 곧 나올 예정이라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미국의 의중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저점에서 많이 밀린 방산주,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방산주의 종목을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나왔습니다. 이 예상치의 반토막으로 매우 부진한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간밤에 미국 증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보시면 미국 1분기 GDP가요. 자, 전분기 대비해서 1.1% 증가했어요. 꼴랑. 예, 원래 예상치 2%였는데 2% 반토막 났어요. 자, 지난 3, 4분기에 3.2% 플러스 2.6%였는데 3분기 연속 플러스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나쁘진 않다. 근데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다? 추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걸로 귀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1분기까지가 1.1%니까 2분기 되면 거의 0%에 수렴할 거고, 3분기, 4분기가 되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이번에 1분기 GDP 발표에서 재고자산 감소가 좀 컸어요. 이게 헤드라인 성장을 완전히 훼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건 뭐냐면 노동 수요가 높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고 가계 잉여 저축으로 개인 소비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역시 소비국가예요. 미국은 다 재고자산 무너지고 다 안 좋았는데 개인 소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개인 소비가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전부 다 개인 대출 받아서
개인 대출 받아 집 전세 놨더니 전세 사기 당해. 근데 또 대출 받으래. 또 이자 내야 돼. 금리는 올라. 금리는 오르는데 기준금리는 안 올려가지고 환율도 약세야. 돈 더 나가. 뭐 소비를 할 수가 있어야지. 악순환의 소비를 연속이네요. 못해요. 자, 고정 투자가 4기분기 하락이고요. 하지만 낙폭은 축소됐습니다. 자, 1분기 GDP 연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분기 GDP만 딱 분기별로 GDP 쫙 연결해 놓은 건데 보시면 이제 좀 하강 구도를 그리고 있죠.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외식 및 자동차 소비. 아, 미국 음식은 참고로 너무 짜고 막 이래가지고 못 먹겠던데 미국 사람 잘 맞나 봐요 이게. 외식 잘 많이 하시나 본데 여튼간에 미국 음식 잘 못 먹겠더라고.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진짜 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그리고 미국에서 그거 아시죠? 미국에서 미디움 레어 시키면 큰일 나는 거. 거의 레어로 나오잖아요. 피 줄줄. 피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움 레어는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 미디움 웰던이라고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지 나와요. 자, 그다음 타이트한 노동시장 소비가 뒷받침되고 있다. 자, 미국 노동 수요에서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가 훨씬 더 많죠. 이게 노동 수요인데 노동 수요가 역전한 지가 꽤 됐죠. 2020년이 넘어가면서 노동 수요가 훨씬 더 역전돼 있습니다. 현재. 자, 미국의 가계인여 저축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니까 미국이 은행이 파산하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지금 가계인여 저축이 상당히 많은 거죠. 미국 저축도 많이 해요. 예. 우리는 저축을 할래야 할 돈이 없죠. 예, 워낙에 힘드니까. 예, 여튼간에 이제 현재 미국 1분기 GDP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1분기 GDP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뭐냐? 미국이 경기가 앞으로 마이너스로 갈 거는 3, 4분기는 기정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금리 인상은 딱 요번 한 번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오늘 간밤에 미 증시가 급등한 겁니다. 요거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1분기 GDP 리뷰를 하셨는데요. 이 리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모두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상품별로 보지 말고 네. 현물 가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은 칼리 전문가님의 고용을 건들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WTI입니다. WTI 현물 가격입니다. 급락 중입니다. 네. 근데 5월 1일부터 뭐예요? 5월 1일부터 감산하죠. 100만 배럴 넘게 감산이 5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살짝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다시 70달러 초반까지는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 나스닥으로 한번 볼게요. 나스닥 마지막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 종합은 나스닥 종합은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구리를 한번 볼게요. 구리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을 볼게요. 그냥 나스닥 종합을 보면 나스닥 종합 자체가 현재 나스닥 차트가 딴 걸로 나오네요, 이상하게. 네,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찾았습니다. 네. 찾았는데 나스닥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충분히. 정고점 돌파 가능하다. 그럼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가 어디? 12,400포인트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외 현물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